천안 북부 BIT 산업단지에 마을이 수용되는 것을 반대해온 복몰이 주민들이 다시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수용지역을 주민투표로 정하겠다던 천안시가 말을 바꿨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산의 한 마을이 고추를 수경 재배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작 피해도 막고 수확량도 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 달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천안 북부 BIT 산업단지에 수용되는 것에 반대해온 복몰이 주민들이 다시 집회를 열었습니다. 마을 수용 여부를 주민투표로 정하겠다던 천안시가 말을 바꿨다는 이유인데요. 천안시는 마을 일부에 대해서만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눈맛집 다 뺏기고 어디서 살란 말이냐? 천안시는 각성하라! 이달 초 시청 집회에 이어 복몰이 주민들이 다시 산단 수용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산단 부지에 포함된 복몰이에 대해 천안시는 이달 말 주민투표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50여 가구 중 24가구를 수몰지역으로 지정해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만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몰지역에 대해서는 처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산단을 조성하면은 이쪽이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 침수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침수 지역을 재촉시켜 놓고 투표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투표를 하겠다던 날짜가 되어서야 느닷없이 수몰 지역을 통보했다며 시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이날 천안시와 시공사가 마을 회관에서 진행하려던 주민 설명회도 집회로 무산됐습니다. 투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침수구에 대해서 서로 다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침수구역은 절대 뺄 수가 없다. 강력히 천안시에서는 그 침수구역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마을 주민들 이주자 택지라든가 거기에 대해 보상이라든가 해서는 지금까지 한마디 얘기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일로 마을이 갈라지는 것이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입니다. 남은 다 같이 남고 아니면 다 같이 우리 얘기를 들어서 수용을 시켜달라. 이거죠. 둘 중에 하나야지. 그잖아요. 그래 하나가 돼야지 주민들이 둘로 나눠서는 이게 우리들끼리 싸우라는 얘기가 더 되냐는 거죠. 천안시는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면서도 수몰 지역은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투표 역시 수몰 지역을 제외한 가구에 대해서만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수경재배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딸기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법인데 이례적으로 수경재배로 고추를 생산하는 곳이 아산에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산의 한 고추 농가입니다. 친환경 고추로 유명한 곳이지만 최근 연작 피해로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몇 해 전까지 10톤이 넘는 고추를 생산했지만 2년 전부터는 3, 4톤에 불과합니다. 7, 8년을 한 자리에다가 계속 고추를 심다 보니까 연작 피해가 심해갖고 작년하고 개작년에는 수확량이 엄청 줄었어요. 농민들이 고심 끝에 선택한 방법은 바로 딸기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경재배입니다. 국내에선 파프리카나 청고추 농가에서 종종 시도한 적이 있지만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홍고추 농가가 수경재배를 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첫 시범재배에 나선 이 농가는 수확 초기인 올해 다른 농가보다 20%가량 작황이 좋습니다. 그 일반 농장보다 20-30% 더 수확이 되지 않는가. 근데 마지막까지 하면은 이것이 더 오래 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끝까지 그 고추의 이 중량이라든지 이게 더 충실하기 때문에 더 수확량이 늘 거라고 봅니다. 이 마을에선 자동화 설비인
스마트팜 시범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분과 액비를 자동으로 공급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닐하우스의 차각막도 언제 어디서나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 마을에서의 성공적인 시범 재배로 고추 농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연작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오는 10월부터 증설 공사에 들어갑니다. 시는 테크노밸리와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둔포면의 유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하수 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비 192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되며 오는 2021년 증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현재 하루 2,900톤의 처리 용량은 5,400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천안시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30개 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를 실시합니다. 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 사과, 배 등 20개 성수품과 모용료, 임의용료 등 10개 서비스 요금에 대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2차례에 걸쳐 물가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아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임시 변경했습니다. 당초 아산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다음 달 8일과 13일이 휴업일이지만 유통업계 의견을 수렴해 8일과 22일로 바꿨습니다. 시 관계자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결정에 따라 이같이 변경했다며 휴업일을 미리 확인해 이용에 착오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천안시가 추진하는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에 민관협력 참여정원을 조성합니다. 참여정원은 약 5제곱미터 면적의 시민정원 10개와 기업과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100제곱미터 면적의 작가정원 6개가 조성됩니다. 민관협력 참여정원 참가 신청은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없던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 달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장비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치원 서욱부지구에 건립된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지난 5월 완공된 가운데 하자 보수와 조직 정비 등을 마치고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이사에 한창입니다.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이 공사에 들어간 지 약 1년 반 만에 준공된 가운데 최근 관련 부서 입주가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종보건환경연구원은 총 17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개관 초기엔 보건연구과와 환경연구과, 동물위생시험소 등 3개 조직으로 나눠져 운영됩니다. 기존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어 감염병이나 환경오염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인근 대전이나 충남, 충북연구원을 이용함으로써 제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르스와 같은 이제 감염병, 그리고 이제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들을 저희가 다루게 되고요. 향후 보건환경연구원이 세종시에 생김으로써 세종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부족한 인력과 장비는 계속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운영 초기 인력 규모는 26명으로 110명 안팎인 충남북 연구원의 4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또 장비 역시 올해 75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절반이 조금 넘는 45억 원만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중 국비는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운영 초기에 의약품 등 일부 검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편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달 27일 개관식을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인도 위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로 인해 놀라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세종지방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이런 불법 주행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가로지릅니다.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를 수시로 드나들고 인도를 차도처럼 활보합니다. 주변에 보행자가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의 질주에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토바이들이 일단 신호를 지키는 게 없어요. 거의 그냥 무질서하게 도로에서 인도에서도 위험하고 도로에서도 위험하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또 아이들이 세종에는 아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처럼 이륜차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종지방경찰청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속은 세종시 전역에서 다음 달부터 2달간 펼쳐집니다. 배달이 잦은 점심시간부터 저녁시간까지 불시에 수시로 진행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하거나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이제 배달 이륜차 같은 게 이제 안전모를 미착용하고서 인도 보도 주행을 한다거나 도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넌다거나 이런 위반 사항이 너무 많아서. 아울러 단속과 함께 배달 업체와 운전자들에게 안전이 먼저라는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세종시 고등학생들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2, 3학년, 그리고 2021년부터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고교 무상급식을 도입했으며 올해 1학기부터 교복과 수학여행비를 무상화한 데 이어 2학기부터는 고교 교육비까지 지원함으로써 이른바 무상교육 시리즈를 완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무상교육비 시행으로 세종시 18개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 2,957명에게 1인당 약 58만 원의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시정 3기 공약 이행에 대한 시민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을 위해 시민배심원단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민배심원은 모두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만 16세 이상의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했습니다. 이날 1차 회의는 시민배심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관련 기본 강의와 분임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시민배심원단은 지자체의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조정이 필요한 공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등 공약 이행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면 바닥 경광등이 들어오는 횡단보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행자에게는 차량의 접근을 알려주고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세종시 한결초에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자 바닥 경광등이 켜집니다. 바로 옆 전광판에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횡단보도 50m 밖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보행자를 인식하고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에 이용하는 보행자를 갖다가 운전자들이 좀 더 먼 거리에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스마트 횡단보도의 핵심이고요. 이 같은 스마트 횡단보도가 세종시 한결초등학교 인근에 시범 설치됩니다.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바닥 경광등은 물론 감속 유도 장치가 설치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따라 바닥 색깔이 변하는 바닥 신호등과 차량이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알려주는 시스템도 접목됩니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보행자들의 안전성을 높이는 겁니다. 우선은 신호등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신호등을 대신할 그런 방안이 생겼다고 하니까 모두들 기대가 아주 크고요.
특히 이번 사업은 국민 참여로 진행되는 것으로 설계부터 평가와 분석까지 전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고 의견을 반영해 올해 안에 시범 운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어떻게 제안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최종 결과물은 그 부분에 따라서 많이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시범 운영한 뒤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효과가 나타날 경우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과 비상구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비상 상황에서 탈출 경로를 막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소방본부는 지난달부터 2차례에 걸쳐 다중이용시설 71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인 결과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소방시설 불량이 4건, 비상구 앞 물건 적치나 훼손 행위가 3건, 영업장 구조 변경이 2건 등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들 위반 사항에 대해 9건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기관 통보 조치했습니다. 당초 내년 착공 예정이던 세종시 전동면 보덕리 일원 앞개굴 소하천 정비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총 47억 3천만 원을 들여 조천천과 합류하는 지점부터 1666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초까지 공개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농번기를 피해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을 우려하던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9일까지 2019년도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표본으로 선정된 1,800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이며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내용은 가구와 가족, 교육, 보건 등 7개 부문 60개 항목입니다. 세종시는 사회조사 결과는 각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정화제기에서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912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충무에서 양돈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4-303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화정판에서 종이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863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